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저는 그 큰 흐름에서 경기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지금이 경기의 회복, 상승, 둔화, 하강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 모니터링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림의 녹색의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서 대응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도 된다, 이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보고 그 안에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나 산업 중에서도 한참 클라이막스를 딱 찍고 내리막을 걷는 산업보다는 지금부터 성장하는 산업,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은 세 가지 성장 산업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에요. 정치권에서 늘 언급이 나오고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PER이라고 하죠. 이 프리미엄을 더 높게 받아서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그랬죠. 두 번째, 구조조정 이후 수요가 살아나는 사이클 산업을 말합니다. 구조조정으로 경쟁 기업이 도산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 다음에 수요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사이클 산업인데, 해운업이나 뭐 조선업 등, 그리고 최근 코로나 침체 이후에 회복하는 다수 산업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산업입니다. 지금 한창 뜨겁다가 잠시 식었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전기차, 수소차, 뭐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내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죠. 이렇게 세 가지 산업 안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오늘은 코로나 침체 이후에 단기적인 성장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유통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니라 단순히 성장 사이클에 놓여있는 산업이다, 이 뜻이고요. 그럼 먼저 유통산업이 뭐냐 하면은 백화점,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나 대형 마트, 그리고 면세점, 편의점 같은 기업들이 속해 있는 이 산업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통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그냥 하루 이틀 이런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보면 기본적인 상식대로 흘러가거든요. 첫 번째로 국내 시장을 주요 매출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완전히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유통업의 업종 지수를 보면 역시나 동일하게 코로나로 내려가 있다가 같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 유통업 업종에 투자를 하면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대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길래 이렇게 유통업의 주가를 결정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 그림처럼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떠냐, 그 다음에 생활 형편이 앞으로 좀 나아지겠냐, 가계 수입이 늘 것 같냐, 줄 것 같냐, 소비 지출을 앞으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걸 물어봅니다. 당연히 앞으로 생활 형편도 좋아지고 가계 수입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릴 거다, 그리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설문 응답이 많다면 당연히 소비도 계속 늘어날 거고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업의 주가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유통업체의 상식을 보면 그림처럼 오프라인의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산업의 큰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매출을 내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상식과 실제 종목들이 정말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현대백화점이죠.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의 탑3에 들어가는 현대백화점의 주가인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10년간의 차트를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증가함에 따라 정말 반대로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이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상식과 현재 주가가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사업과 면세점 사업이 주요 사업이고요. 백화점 사업 매출이 면세점 사업 매출의 한 3배 정도 수준으로 백화점이 주요 사업이죠. 따라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백화점 사업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마다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하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도 반등을 해왔고요. 여기에 일부 매출을 내주는 면세점 사업은 이 특정 구간마다 주가를 상승시켜주는 그냥 보조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백화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는 시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크게 개선되거나 두 가지 모두가 개선되면 거의 최고겠죠. 근데 사실 지금이 그 두 가지 모두 개선되는 시기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 심리 개선 부분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행 증가에 따른 면세점 이익 증가 부분이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호재 부분인데, 문제는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에서 상식적으로 당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감소할 가능성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이 좋지 뭐 중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대백화점을 접근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겠죠.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작년이죠. 2020년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면 뭐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심리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증가할 거다, 소비가 증가할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침체에서 올해 확실히 벗어난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다 아는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뭐 2022년부터는 아니면 올해부터는 여행이 굉장히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겠지 하는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 반영되었냐, 이 여부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제 여행이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전부 나왔기 때문에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의 고점이 될 시기는 한 2022년 또는 2023년이 유통사이클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이걸 머릿속에 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소비자 심리가 바닥에서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때 과감하게 유통 관련주들을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솔직히 지금처럼 주가가 꽤 오른 시점에 단순히 매수를 해서 바이앤홀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구사한다,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매출 증가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앞으로 면세점 사업도 앞으로 또 매출에 찍히니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뭔가 사고 팔고 한다, 이거는 오르면 팔고 떨어질 때 사는 이런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단순히 현대백화점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경쟁 대형 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화점 탑3는 현대, 신세계, 롯데입니다.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뭐 전자제품, 전문점, 홈쇼핑 등으로 업종의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렇지만 내수시장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의 큰 흐름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신세계의 경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오프라인 중심의 백화점 사업도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여타 사업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유통기업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뭐 신세계 톰보이 등도 있고 자체적인 패션 및 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아래에 좀 잘리긴 했지만 매출 중에서 면세점 사업의 비중도 신세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의 주가를 보시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에 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의 주가와 달리 소비자 심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실제 지난 2017년, 18년 그림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튀어오른 것처럼 굉장히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신세계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흐름,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와 오히려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도 유통, 대형
백화점 3사의 경우에 이렇게 상식과 유사하게 주가가 움직였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매출 비중에 따라서 어떤 지표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백화점 빅3와 다른 형태의 대형마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와 롯데 하이마트가 있죠. 그런데 식품 가전의 특성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액 증가의 영향을 좀 덜 받아오던 이런 업종이었죠.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 또한 소비자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겠죠. 지금 이마트와 롯데 하이마트의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 소비자 심리 지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 침체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식품이나 가전에서도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린 케이스가 바로 이 대형마트이죠.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전국에 매장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온라인 부분의 경쟁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유통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특히 대기업들의 주가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심리 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 등 이런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왔다.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통산업 전반이 상승 사이클에 현재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은 당연히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잘하면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성장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특히 주가는 성장의 강도를 가장 크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기에 주가도 가장 높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침체 후 업황이 개선되는 올해가 유통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내년에도 물론 매출은 상승을 하고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될,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내년이나 후년 가면 이제 유통업이 언제 또 피크를 찍고 유통업 사이클이 하락을 하겠느냐, 이 부분을 또 고민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런 산업으로 본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트레이딩을 하다가 시점을 내가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물려도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성장하는 종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유통업의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은 2022년부터 또는 올해 말부터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또 상식적으로 봐야겠죠.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를 비교해보면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비율 그리고 영업이익 비율과 이 신세계의 영업이익 비율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면은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면세점에서 좀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신세계의 2021년 추정 PER을 보시면 15배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백화점의 21년 추정 PER은 한 11배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해드리면 2021년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모두 주당 100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신세계의 주가는 PER 15를 반영해서 1,500원의 거래가 되고요.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12를 반영해서 1,100원의 거래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신세계의 경우 2022년부터 면세점 때문에 순이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더 높게 반영해준다 이거죠. 면세점 부분에 이익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신세계가 더 바람직하고 주가가 좀 낮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쪽에서도 면세점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업종이죠. 하지만 여행과 면세점 매출 증가를 예측한다면 호텔신라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호텔신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어떻고 지금 적자가 얼마고 이런 부분만 따지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장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차이를 판단하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호텔신라는 세상에 이런 고평가가 없고 평생 죽어도 살 수 없는 종목일지도 모르죠. 반면에 지금이 아닌 미래의 시점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성장주 투자나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의 적자인 기업이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주가를 판단하기에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호텔신라도 당연히 면세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투자할 만하겠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성장주 투자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각자의 성향 차이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를 굉장히 변화시키려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되고 또 각자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면세점 부분의 회복과 유통업에서 어느 것이 수혜를 받는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리스크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뉴스 기사처럼 중국 내 면세 시장의 확장 정책으로 해외 면세점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전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 제품을 많이 안 사갈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하이난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10만 위안으로 거의 한 3배 이상 올리면서 자국에서 면세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의 이런 하이난 방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2021년 말이나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한국 면세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 면세 시장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공포, 이 리스크나 중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이용 감소, 이런 리스크를 당장에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로나 회복에 대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면세점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뭐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없는 이런 업종이고 종목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올 여행 수요 증가와 면세점 사업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이제 이런 기업 외에 다른 유통업체들은 리스크가 없느냐? 있죠. 또 하나의 다가올 이슈는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이슈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뭐 옥션, 지마켓, 지구 등을 보유한 거의 우리나라에서 20년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모은 기업, 그리고 20조 이상의 거래 규모를 가진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신세계 이마트와 현재 롯데 쇼핑, 그리고 SKT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이렇게 4곳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도 5조 원의 매각 가격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주가에는 좀 큰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수에 실패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규모 면에서 네이버, 쿠팡, 이 이베이의 3강 체제에서 만약에 밀려나게 되면 현재 11번가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아마존의 공세도 버텨내야죠. 지금 규모 면에서 이 세 군데 안에도 못 들어가면은 앞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역시 또 악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쿠팡,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최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점도 딱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죠. 다가올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마트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베이의 인수와 출혈 경쟁이 어느 정도 뭐 마무리된 그 과점 체제가 공고해지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과점 체제가 전부 끝났다 그러면 뭐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3강 체제도 확립을 한다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를 말씀드렸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 생각은 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직접 보유를 하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또는 진짜 업계에 현직에 종사하는 이런 직원분들과 생각은 완전히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부분과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었던 부분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견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리스크라든가 호재 부분도 이견이 없는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처럼 막 8%가 넘어가던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뭐 다양한 투자 정보 매체가 발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력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반적인 카더라만 믿고 투자하는 개미가 아니죠. 그래서 과거처럼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이유 하나만 믿고 뭐 묻어두고 관심도 안 갖고 방치해두면 몇 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고 그냥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방치하던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요인을 계속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뭐 트레이딩도 모르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영상 하나만 딱 보고 그냥 뭐 아무거나 지 혼자 관심 있는 거 매수해 놓고 그냥 몇 달 두었더니 뭐 주가가 올랐네 빠졌네 이런 소리를 만약에 하실 생각이다 그러면은 시청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돈을 버는 시장이 바로 지금부터 2021년부터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성장 사이클에 놓여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산업,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종목은 주가가 당장에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을 때는 뭐 단기적인 고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에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도 좀 떨어지고 주가도 약간 눌려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딩의 작업을 반복해야 할 시점이다 이거고요. 자, 이거 나는 완전히 초보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공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좀 주식 조금 해보니까 감이 잡힌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뭔지도 알겠다, 눌림목에 사고 올라가면 파는 이 전략을 지금 실행하는 게 무슨 소린지 알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뭐 리스크도 체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다 이거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 종목에 대한 내용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